수목해충학 향문사 교재 제4장 수목해충 일반 4-1 수목해충이란 해충이란 인간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벌레, 곤충류 및 응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농림해충과 또 하나의 큰 부류인 위생해충을 합쳐도 이미 알려진 곤충류의 종 전체에 보면 겨우 몇 %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 해충으로, 이익을 주는 경우 익충으로 구별하는 호칭이므로 이해 당사자의 입장, 시기 및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수목과 농작물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침입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는 수목과 농작물 재배자에게는 해충이지만 이 곤충이 흡접하면서 배출하는 감로꿀로 생산하는 양봉농가의 입장에서는 익충이 될 수 있다. 식물 해충은 인류의 먹거리 생산에 영향을 주는 농업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산림이나 수목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간접적인 공익적 기능이 강하여 병해충 피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부각과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쾌적한 녹지 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목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산림해충은 산림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인 수많은 곤충 중에서 인간이 산림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특정 종을 임의로 규정한 것이며 국립산림과학은 2012년도에 이러한 특정 해충이 목재 생산 기능과 조경수의 건강을 해치게 될 때 수목해충으로 인식될 수 있다. 4-1-1 외국에서 침입한 해충. 외국에서 곤충이 우연히 침입한 경우로 원산지에서는 천적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생태계 내에서 밀도 조절이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었으나 곤충만 국내로 유입될 경우 천적의 부재로 인하여 밀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충이 될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미국 흰불나방, 버점나무 방패벌레, 소나무 재선충, 중국에서 유입된 주홍날개 매미, 꽃매미,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밤나무 혹벌, 솔잎 혹파리가 있으며 최근에는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유입되어 해충화되는 곤충의 종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대로 동북아시아가 원산인 유리 안락하늘소, 서울 호리비단벌레가 북아메리카로 침입하여 활렵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4-1-2 환경 조건의 변화로 인한 해충.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곤충이 환경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큰 피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과거 1960년대 산지와 사방지 약 60여만 헥타르에 200여만 분의 오리나무류를 식재하면서 오리나무 잎벌레의 밀도가 크게 증가하여 1980년도 초에 최고 35,000 헥타르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과거 가장 중요한 산림 해충으로 인식되었던 솔라방도 적극적인 방제나 천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밀도가 감소하였지만 임상의 변화에 따라 호건성
호건성인 솔라방의 폐사율이 증가하여 피해가 감소한 경우도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봄철 고온 건조한 기후조건과 살충제, 오남용으로 인한 천적상의 파괴로 관상수목에서 응해류 피해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 4-1-3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해충. 해충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곤충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달라져 해충화되는 경우이다. 도심지 내에서 식재된 조경수의 식엽성 해충을 보면 밀도가 높지 않을 경우 수목의 생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해충이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해충이 되어 방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매미충류 의 해충은 수목을 흡접 가해하면서 감로를 분비하는데 도심지의 조경수의 경우 감로가 자동차나 공작물에 떨어져 더럽히는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한다. 4-1-4 해충 자신의 변화 및 적응. 해충의 밀도를 억제하는 요인이 약화되거나 제거되어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피해가 커지는 경우이다. 농약, 오남용으로 천적의 밀도가 낮아져 해충의 밀도 억제 요인이 감소하거나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하여 해충이 대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밤나무 혹벌은 1958년 우리나라에서 피해 발생이 확인된 이후 재래종 밤나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960년대에 내충성 품종을 도입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자 방제가 성공하는 듯 했으나 밤나무 혹벌이 내충성 품종에 적응하면서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생물의 유전적 특성의 변화 등으로 가해 정도가 커지는 경우이다. 4-2 교재 115페이지 우리나라 수목 해충의 발생 연혀. 요것도 그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읽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충재라고 하여 수재, 한재와 더불어 국가의 주요 재해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해충은 황충으로 이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곤충을 말하지만 산림 해충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과거 기록에 나타난 산림 해충으로는 소나무를 가해하는 송충이가 있다. 고려 숙종 제위기간 1095년에서 1105년 고려 숙종 때 수도 개경의 소나무에 송충이가 들끓었으며 조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능압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 나무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로 깨물어 죽인 후 송충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다. 1685년 숙종 아까는 고려 숙종이고 1100년대 지금은 1985년 조선의 숙종 11년 9월 19일 영의정 김수항이 국가적 재난이라며 숙종에게 보고한 송충 재해 상황은 해괴 재등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태종실록에만 송충이를 없애도록 명령한 기록이 20여 건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송충이는 매우 심각한 산림 해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 총독부 경성임업시험장이 창설되어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 조사 연구가 시작되었고 1929년 서울 종로구 소재 창경군과 전남 목포에서 솔잎 혹파리가 처음 발견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소나무를 가해하는 솔잎 혹파리와 솔라방을 중심으로 연구와 방제가 이루어져 1967년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법에 의한 방제법이 개발됨으로써 산림 해충 방제를 위한 대표적인 방제 방법으로 적극 적용되었으며 1977년 솔잎 혹파리 먹존벌레과 혹파리사리 먹존벌의 대량 사육법이 확립되어 생물적 방제 방법을 이용한 산림 해충 방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발견된 솔껍질 깍지벌레는 곰소를 가해하였고 1980년 중반과 1990년도에 잣나무 별 납작 잎벌이 잣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목해충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소나무속, 피누스, 소나무속을 가해하는 해충에 집중되었다. 특히 해방 후에는 산림 녹화를 위한 녹화 수종으로 조림이 많이 이루어져 산림 녹화의 성공을 위한 해충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포펄러류는 번식이 용이하고 생장이 빨라 1956년 잎목 육종 연구소가 발족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1962년에부터 이태리 포펄러를 본격적으로 조림하면서 버들제주나방과 같은 식엽성 해충이나 줄하늘소 같은 천공성 해충의 생태와 방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리나무의 경우 척박지나 황폐지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사방 사업 및 연료림 조성으로 1970년대에 많은 조림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요 해충으로 여겨져 상태와 방제, 약제의 선발, 천적 등 방제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수목해충의 문제는 국제 교역량의 증가로 인한 외래 해충의 피해 증가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래 해충에 의한 문제는 1958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견된 미국 흰불나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흰불나방은 산림의 소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수목해충에 대한 기존 인식을 산림이 아닌 도심지역으로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목해충의 예찰과 검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충북 청주에서 최초로 보고된 북아메리카 원산의 버점나무 방패벌레와 2000년대 이후 주홍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매미충 등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나무 제선충병을 매개하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광릉 긴 나무좀과 같이 수목의 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산림의 수목보다는
생활권 수목의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나무 이류, 매미충류 등의 노린재 목 해충이나 응애류와 같은 흡접성 해충에 의한 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밤나무는 산림에서 중요한 소득작물로 밤나무를 가해야 하는 식엽성 해충인 밤나무 산누의 나방, 붉은 매미 나방과 함께 1957년 충북 제천에서 발견되어 재래종 밤나무의 치명적인 밤나무 혹벌이 중요한 해충이었다. 이후 내충성 밤나무가 보급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저항성 품종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같은 종실 해충은 밤의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충으로 매년 산림청에서는 밤나무 재배단지의 종실 해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목의 방제는 솔나방 방제를 위한 송충 알버를 시작으로 솔잎 혹파리의 먹점 벌류를 이용한 생물적 방제, 밤나무 혹벌의 내충성 품종 도입과 같은 임업적 방제, 미국 흰불나방의 방제를 위해 도심지 가로수에 많이 설치된 잠복소를 활용한 기계적 방제 등 다양한 방제 방법이 적용되었으나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법이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생활권 수목의 약재 방제는 이용자들의 농약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향후에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목 해충의 발생 연력, 요거는 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거는 그 시기별로 연대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4-3 수목 해충의 구분. 국내에서는 현재 여기 116페이지 하단에 국내에는 현재 약 16,000종의 곤충이 기록되어 있으며 수목에 피해를 주는 곤충은 약 1,600종으로 전체 10%에 해당한다. 그 중에 주요 해충으로 분류되는 곤충은 300종 정도이며 조경수에 심각한 피해를 곤충은 100종 정도 미만이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주요 수목해충의 분류 체계를 표 4-1과 같이 나열하였다. 이 중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바퀴목 흰개미를 제외하면 살아있는 수목에는 8개목만 주요 해충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내에서 수목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 중에서 저백을 빨아먹는 진딧물과 깍지벌레가 속해 있는 노린재목, 잎을 갉아먹는 각종 나방류가 속해 있는 나비목, 잎을 먹는 잎벌레류와 줄기를 파고 들어가는 나무좀, 하늘소류가 속해 있는 딱정벌레목을 3대 해충목이라고 한다. 3대 해충목은 노린재목 가장 많고 나비목, 그 다음에 딱정벌레목을 3대 해충목이라고 한다. 표 4-1에 보면 수목해충의 분류군별 구분, 곤충강이고 응애류는 거미강이야. 응애는 거미강이고 응애목, 응애. 그 다음에 가해 습성은 흡적성, 충령, 형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곤충강에는 불완전 변태류, 외시류, 완전 변태류, 내시류로 구분하고, 요거는 그 표를 정리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응애류는 곤충이 아닌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지만 곤충과 함께 절지 동물 문에 속한다. 응애류는 곤충이 아닌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지만 곤충과 함께 절지 동물 문에 속한다. 응애류의 몸은 전체 부, 두흉부 머리가슴과 후체부, 전체부 두흉부 머리가슴과 후체부 몸통부 배 두 구분으로 구분되고 더듬이가 없다. 겹눈은 없고 혼눈만 있으며 다리는 내쌍이고 날개가 없다. 진드기류를 제외하면 극히 작아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원인 규명 시 조심해야 한다. 수목해충의 방제를 위해서는 해당 해충의 구분에 따라 방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충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해충을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3-1 진화계통에 따른 수목해충의 구분. 곤충 간의 유사한 정도와 진화계통에 따라 분류하는 학문적 구분 방법으로 크게 곤충의 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응애류의 경우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므로 별도로 분류한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4-4 수목해충의 주요 분류군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4-3-2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 수목해충의 구분. 해충은 수목을 가해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 및 방제 여부 측면에서 해충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경제적 피해 수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일반 평형 밀도이다. 경제적 피해 수준은 해충에 의한 피해액과 방제비가 같은 수준의 밀도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는 최저 밀도이며,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해충의 밀도가 경제적 피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제 수단을 써야 하는 밀도 수준이다. 일반 평형 밀도는 약재 방제와 같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천적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해충 개체군의 평균 밀도로 정의된다. 농작물의 경우 수확 후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산림의 경우 목재 생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판단이 어려우며 이러한 개념을 수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솔잎-혹파리의 경우 충령형 형성률이 50%를 넘으면 생장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수준을 경제적 피해 수준으로 하며 중령 형성률이 20%를 피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목해충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한 조경수의 경우 경제적 부분보다는 관상적 가치를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적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수목의 경우 피해 정도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개념만 적용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해충을 구분해야 한다. 1. 주요 해충은 관건 해충이라고 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으로 일반 평형 밀도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이상이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해충이다.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천적이 없어
인위적인 방제가 실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와 같이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심한 해충을 말하며 1차 해충이라고 부른다. 1차 해충이라고 부른다. 프라이머리 페스트라고 부른다. 돌발 해충, 돌발 해충. 평상시에는 일반 병력 밀도가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이 환경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충의 밀도 억제 요인들이 변화되고 대발생하여 경제적 피해 수준을 넘는 경우이다. 매미, 나방류, 입벌류, 대벌레류나 외래종으로 국내에 침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홍 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 매미충 등이 있다. 2차 해충, 2차 해충. 해충의 방제 등으로 인해 생태계의 평형이 파괴되어 기존에 문제시 되지 않던 해충이 천적과 같은 밀도 제어 요인이 없어지면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충화하는 경우이다. 조경수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를 사용이 증가하면서 밀도를 억제하는 천적이 감소하여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응애류, 동일계통 약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저항성 획득하여 문제가 되는 응애류, 진딧물류와 같은 미소 해충의 예가 있다. 4. 비경제 해충. 피해가 경미하여 방제의 필요성이 없는 해충으로 생태적인 균형에 의해 밀도가 유지되는 경우로서 농작물 해충의 경우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수목의 경우 피해의 기준이 경제적 손실 외에 관상적 가치 등 복합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산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곤충류가 여기에 속하며 비경제 해충 중에서도 환경 조건이 바뀌어 밀도의 증가로 돌발 해충이나 주요 해충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잠재 해충이라고 한다. 4-3-3 가해 형태에 따른 구분. 수목을 가해하는 곤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전문가조차 모든 해충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 해충에 의한 피해를 진단할 때 현장에 해충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으며 피해 정상이나 가해 흔적만 남겨진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충에 대한 정확한 동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가해 형태를 파악하여 해충을 구분하는 방법이 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1. 식엽성 해충. 수목의 잎을 갉아먹는 잎틀이 씹는형이고 식물체를 먹이로 이용하며 수목 해충의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종류가 포함된다. 또한 돌발적으로 해충화되는 경우도 많다. 잎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기도 하지만 잎을 말거나 묶어서 은신처를 만들어 가해하기도 하며 여벽 사이에 터널을 뚫고 가해하는 등 가해 양상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비목 유충, 입벌류와 같이 유충 시기에만 가해를 하거나 풍뎅이류와 같이 성충 시기에만 가해를 하는 경우, 입벌레류, 대벌레류와 같이 성충과 약충이 동시에 가해하는 등 매우 다양한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식엽성 해충, 그림 4-2에 무섭게 생겼네. 식엽성 해충, 미국 흰불나방, 유충의 씹는 털, 잎털. 그림 4-3 굴나방과 유충별.
여벽 사이에 터널을 뚫고, 요 얇은데 어떻게 터널을 뚫고 이렇게 가지고 가해하는 양상, 이런 사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흡접성 해충, 접액을 빨아먹는 해충. 빠는형 입틀을 가지고 있어 수목의 조직 내에 빨대 형태의 입틀을 찔러 넣고 접액을 빨아먹는다. 흡접성 해충은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방패벌레류, 나무이류, 선예벌레, 매미충류 등 노린제목에 속하는 해충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노린제목 흡접성 해충의 경우 가해시 감노를 발생시켜 거름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류도 수목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흡접성 해충이며, 적당한 환경 조건에서도 응애류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수액을 빨아 먹으면 잎이 변색되면서 새잎과 가지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한 경우 조기 낙엽을 유발하기도 한다. 3. 종실과 구가 해충. 활엽수 열매나 침엽수의 구가 종자를 가해하는 해충을 말한다. 생활권 수목이나 산림 수종은 유실수에 비해 열매의 경제적인 가치가 적기 때문에 종실, 구가, 해충의 발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밤나무, 잣나무 등을 가해하는 해충이나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의 종실, 구가를 가해하는 해충은 방제가 필요하다. 그림 4-5 밤을 가해하는 종실 해충 피해. 이 밤 삶아 먹어보면 안에 벌레 많이 들어있잖아. 구멍도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 잣나무 구가를 가해하는 구가 해충 피해. 4. 충령형성 해충. 가해를 받은 식물체의 조직이 이상마 비대를 일으켜 벌레혹, 즉 충령 이 생기면 그 안에서 머물며 접액을 흡접하는 해충이다. 진딧물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혹응애류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솔잎 혹파리와 같은 혹파리류나 밤나무 혹벌과 같은 혹벌류 등이 있으며, 이 부류는 벌레 혹에 의해 충체가 노출되지 않아 방제가 어려운 해충군에 속한다. 이제 천공성 해충, 교재 122페이지 천공성 해충. 수목의 줄기나 가지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수목의 목질부를 가해하거나 성충이 줄기나 가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해하는 해충이다. 천공성 해충은 산림 내에서 쇠약한 수목을 가해하여 죽이는 분해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세가 쇠약한 생활권 수목을 가해하면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충군으로 건강한 나무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쇠약한 나무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매개로 하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광릉 긴나무 좀처럼 수목의 병을 매개하는 매개충 역할에 의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딱정벌레목의 나무 좀류, 하늘소류, 바구미류, 비단벌레류 해충은 주로 수세가 쇠약한 나무를 가해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나, 나비목의 유리나방류, 박쥐나방류와 일부 명나방류는 건전한 나무 줄기나 가지에 구멍을 뚫고 가해하여 피해 부위에 부후균이 침입하면서
공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림 4-7 천공성 해충의 씹는형 잎털. 이제 4-3-4 기주 범위에 따른 구분. 곤충은 먹이에 따른 습성에 따라 식물을 먹는 식식자, 다른 동물을 먹는 육식자, 동물의 사체, 배설물, 토양 유기물 등을 먹는 부식자, 두 가지 이상의 식성을 가지고 있는 잡식자로 나눌 수 있으며 발육 단계에 따라 식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은 식식자로 수목의 뿌리, 줄기, 잎뿐만 아니라 꽃, 화분, 종자 등 다양한 수목의 기관을 가해하는데, 수목은 이러한 해충의 가해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어 기작을 형성한다. 물리적 방어 기작으로 항생성, 항객성, 내성을 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6-4-1 내충성 품종에서 설명한다. 해충도 기주를 선택할 때에는 주로 주화성이 관여한다. 유인물질, 정착물질과 같은 양의 주화성에 의해 습식을 촉진하는 수목 내 당 성분이나 수목 내 아미노산에 기인하는 기피물질, 저해물질과 같은 음의 주화성에 의해 습식을 저해하는 물질들이 연관되어 있다. 식물체를 가해하는 해충 중에서도 먹이를 거의 가리지 않는 것, 어느 정도 가리는 것, 한 가지만 먹는 것, 기주 범위가 다르다. 단식성 1. 단식성 해충. 단식성 해충은 한 종의 수목만 가해하는 속의 일부 종만 기주로 하는 해충이다. 회화나무에 피해를 주는 줄마디 가지나방, 회양목을 가해하는 회양목 명나방, 개나리의 개나리 잎벌 등 식엽성 해충이 있다. 충령성 해충 중에는 밤나무 혹벌과 혹응해류의 많은 종들이 대표적인 단식성 해충으로 구기자 혹응해, 북나무 혹응해, 회양목 혹응해 등 한 수종의 수목에만 피해를 준다. 자기나무, 주엽나무를 가해하는 자귀 뭉뚝 날개나방, 소나무 곰솔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소나무 왕진딧물 외에도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뽕나무이, 향나무 잎응해, 솔잎 혹파리, 아카시 잎 혹파리, 검은 베네줄 면충, 소나무 혹응해 등 같은 속의 식물만 가해하는 해충이다. 단식성 해충의 경우 피해 수종에서 피해 흔적만으로도 가해충을 추정하기 용이하며, 단식성이므로 특정 기주 식물만 관리하면 방제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협식성 해충. 협식성 해충은 기주수목이 한두 개 과로 한정된 경우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속담처럼 솔나방은 대부분 소나무 속 식물을 가해하지만 개잎 갈나무, 전나무 등 개잎갈나무, 전나무 등 다른 속에 해당하는 수목도 가해하므로 협식성 해충에 속한다. 천공성 해충에 속하는 종들은 세양목, 고사목에 산란하는 경우가 많고, 기주에서 발산되는 특이한 물질에 유인되는 경우가 많아 소나무 속을 가해하는 소나무종,
소나무종, 노랑 소나무종과 같이 같은 속의 수목을 기주로 하는 단식성 해충이 많으며 광릉김나무종과 같이 참나무류, 서어나무 등 두 개의 과를 가해하는 흡식성 해충도 있다. 흡접성 해충인 깍지벌레류도 벚나무 깍지벌레, 쥐똥나무 깍지벌레, 왕공 깍지벌레 등 흡식성이 많으며 방패벌레류도 대부분 기주 범위가 한정적인 흡식성 해충이다. 3. 광식성 해충. 광식성 해충은 여러 과의 수목을 가해하는 경우로서 식엽성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의 경우 200여 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광식성 해충이며 동나방, 매미나방, 천막벌레나방, 애모무늬 입마리나방 등은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가해한다. 진딧물류는 기주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 기주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목화진딧물, 조팝나무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북나무 소리진딧물 등이 대표적인 광식성 진딧물에 속한다. 깍지벌레류는 기주 범위가 넓지 않은 종이 많으나 뿔밀 깍지벌레, 거북밀 깍지벌레, 뽕나무 깍지벌레, 식나무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이세리아 깍지벌레, 센호제 깍지벌레 등은 기주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잎응애류 중 수목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나무 잎응애, 전박이응애, 차응애는 기주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는 광식성 해충이다. 천공성 해충은 대부분 협식성 해충에 속하나 오리 나무좀, 안락하늘소 왕바구미, 가뭄비 왕나무좀, 붉은 목나무좀 등은 기주 범위가 매우 넓다. 4-4 수목 해충의 주요 분류군. 여기는 보면은 이 뒤에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우리 엑셀 자료에 보면 여기 잘 구분이 돼 있어. 그거 보고 하기로 하고 어떤 것들이 크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고 마무리하. 4-4 수목 해충의 주요 분류군. 수목을 갉아먹거나 천공하는 곤충이 모두 수목 해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수목에 실제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충으로서 기준은 가해 양식이나 가해 능력, 번식 능력, 번식 수, 피해를 입는 측면에서 성장 양, 저항력, 치유력, 보상력, 가치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과거 산림이나 조경수의 해충으로 다루어진 주요한 곤충에 대해 그룹별로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과 표 4-2 참조 의 성충을 대상으로 검색표를 작성하여 동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부록 참조하고 검색표에는 산림 해충으로 중요한 종류를 포함하는 과를 나타내었고 이 검색표에서 이용된 형태 관련 용어는 곤충학 용어집 한국응용 곤충학회 2013을 따랐다. 여기 보면 자 4-1 메뚜기류 및 귀뚜라미류, 그 다음에 4-4-2 대벌레류, 4-4-3 흰개미류, 4-4-4 총체벌레류도 있고 4-4-5 노린재류, 4-4-6 매미하고 매미충류, 그 다음에 4-4-7 나무이, 가루이, 진딧물, 깍지벌레류,
그 다음에 4-4-8 나비, 나방류, 그 다음에 4-4-9 풍뎅이, 하늘소, 잎벌레, 바구미, 나무 점류. 이렇게 해서 우리 4-4-10 잎벌류 및 벌류, 4-4-11 파리류, 이렇게 해서 총 129종의 그 벌레류가 이 엑셀 그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제5장 수목해충의 예찰 및 진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